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1313 챌린지 마켓나우 3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틀 만에 수익률 14% 이상 달성에 성공을 하면서 기존에 올려드렸던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렸죠. 최근에 마켓나우 3부 1313 챌린지입니다. 보너스 9주차까지 모두 성공 달성했습니다. 자, 성공 여부는 자, 한 주 종합해서 13%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게 됐을 때에는 이 1313 챌린지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모두 다 성공을 했고 현재 이제 9주차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마지막 보너스 10주차만 진행 중입니다. 현재 2일차죠. 2일차 성공률 14.75% 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로만 보여드리면 방송을 보시지 않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말로만 저렇게 하면은 뭐 나는 수익률 100%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생방송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방송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렸죠. 실시간 이데일리 TV 생방송 링크 유튜브입니다. 자, 보시면 생방송 보는 방법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해 보시면 자, 한번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유튜브가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서 자, 이데일리 바로 나와 있죠. 이데일리 눌러 보시면 자,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네요. 건너뛰기. 자, 이제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이재선 파트너님이 나오고요. 자, 마켓나우 3부 끝. 그럼 돌려보면 과거에 제가 나왔던 영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313 챌린지 현황판입니다. 자, 이틀 만에 글로벌 텍스 프리 그리고 솔브레인은 지난주 금요일날 공략해 드렸고요. 공략해 드리고 나서 어제 시장 급락했죠. 이 두 종목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둘 다 3%씩 하락을 했다가 오늘 현재는 지금 자 현재는 둘 다 3%대 0.36%인데 장중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 아마 내일은 조금 더 높아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HD 현대 미포 이건 어제 공략해 드렸고 6% 넘게 수익 달성, LIG 넥스원도 5% 넘게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HD현대 미포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넘어갔네요. 자, 지금 현재가 한번 볼까요? 자, 8% 넘게 올라가고 있죠. 자, 계속해서 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HD 현대 미포. 자, 오늘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종목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목표가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강력 홀딩 유효하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LIG 넥스원 마찬가지로 오늘 5%까지 상승에 성공했고 현재는 4.86% 이것도 계속해서 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14.75% 무려 2일차 만에 어제 급락장을 딛고 일어선 수익률입니다. 물론 오늘 상승장이기 때문에 14% 수익 뭐 그 별겁니까? 한 종목으로 14% 수익이 아니라 뭐 4종목에 14% 수익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선정해드렸던 종목들을 포함해서 이 두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으로 현재 이런 수익률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마켓나우 3부 1323 챌린지 보너스 9주차까지 모두 다 성공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것도 지난 방송이라서 못 찾아보니까 이렇게 막 그냥 후려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것도 다시 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생방송 보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시 보는 방법, 다시 보기 보는 방법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었는데, 내일 검색창에 이데일리 편성표라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같이 검색해 볼게요. 자, 이데일리 편성표 검색해 보시면 이데일리 TV 편성표가 다 나옵니다. 채널 편성표가 나오는데, 지금 자 편성표 여기 있네요. 이데일리 TV 편성표.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되면 바로 이걸 여기다가 네이버로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데일리 TV 편성표. 자, 편성표 눌러보시면 제 1323 챌린지 마켓나우 3부죠. 그래서 자, 이용철 확인이 될 겁니다. 2부, 3부 눌러보시면 자, 여기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수익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3월 28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3부 보시면 자, 쭉 한번 내려보면 자, 머리가 굉장히 지금이랑 다르게 굉장히 이제 산발이죠. 제가 이제 이 머리는 지금 전문 헤어스타일 이제 헤메쌤께서 잘 이쁘게 만들어주신 거고요. 이건 제가 그냥 막 급하게 이제 넘기고 오다 보니까 지금 잔머리도 안 맞고 했는데 이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수익률이죠.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너스 9주차까지 18.74% 해서 자, 이렇게 9차례까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보너스 10주차 마지막 성공률을 앞두고 있는데 9주차에 시장이 좀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자체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상승률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아쉬운 주차가 바로 9주차였어요. 왜냐면 8주차에는 제가 성공률, 수익률이 무려 52%를 상회를 했었는데 9주차에 확 떨어졌죠. 이것도 고가 대비 수익률이다 보니까 이 수익률 자체가 좀 더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제가 좀 더 아쉬움, 제가 제일 아쉬웠겠죠. 물론 기존에 함께 하셨던 분들도 좀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굉장히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종목들을 선정해냈고요. 그 결과 한 이틀 만에 지난주 금요일날 공략하고 이틀 만에 14%라는 상승률 수익률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4.74%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냐면요, 이제는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냐? 기존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단조로웠어요. 추세적인 상승세가 한번 일어나면 쭉 일어나다가 또 빠질 때 쭉 빠집니다. 그리고 쭉 일어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쉬웠던 시장인데 이제는 다릅니다. 공매도가 5년 만에 전면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존 그대로 매매하시는 습관 스타일대로 매매하고 나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공매도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일정 범위에서 고평가가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바로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매매하실 때에는 적절하게 치고 빠지는 전략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8주차 좀 아쉬운 성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저도 저는 이제 4월달부터 좀 더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한 주 빠르게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주차가 저는 9주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공 배지를 연속해서 달았던 이 9주차 중에서 가장 성공률이 저조했던 주차가 바로 9주차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그 전주에 한번 보면은 3월 21일이죠. 3월 21일 날, 이때 한번 보시면,
마켓 나우 3부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보너스 8주차 성공률 52.08%입니다. 자, 8주차는 52.08%죠.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 제가 같은 전략들을 고수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좀 더 먼저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8주차에는 52%인데 9주차에는 18%밖에 안 됩니다. 수익률이 확 떨어졌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 같은 기법, 같은 스탠스를 바꾸지 않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조한 수익률, 기존 수익률보다 훨씬 더 저조했다라고 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이 시점에서 매매 기법을 좀 더 다르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틀차 만에 14%인데 이것도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물론 내일 4월 2일 날 상호관세가 확실하게 부과가 될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 14% 수익률에서 뭐 1%, 뭐 5%의 수익률로 하락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고 치고 빠진 전략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셔야 돼서, 목표가를 되도록이면 1차 목표가를 낮추고 1차 목표가 도달 시에는 절반 이상 비중을 챙겨 놓고 남은 절반으로 안정적으로 수익권대를 쌓아 나가야 이 1차 매도 이후에 1차 목표가 이후에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본정권에서만 매도해도 절반 비중은 수익권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 여러분들 꼭 가져 나가셔야 돼요. 앞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수익률 자체를 이때 이제 8주차까지는 9주차까지는 좀 더 높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낮게 잡고, 다만 낮게 잡을 때에도 1, 2% 횡보하는 종목들보다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빠르게 목표가를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방송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럼 혼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시장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약한 종목보다 강한 종목. 이 얘기가 뭐냐면 대장주 혹은 이등주 공략을 하셔야 돼요. 물론 대장주나 이등주는 당일날에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아무리 못해도 3등주 정도는 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3등주, 그리고 이 강한 종목들을 공략을 했으면 목표가를 단기로 잡아야 합니다. 목표가를 단기로 잡을 때 1차 목표가 선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잡은 다음에 그러면 목표가 달성 시 최소 절반 비중 이상 매도, 절반 이상 비중 매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간의 차익 시전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들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자, 물론 이런 공매도가 진행되는 시장에서도 공매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1313 챌린지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공략했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종목은 공매도의 악영향에서, 안 좋은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죠? 바로 HD 현대미포였습니다. 자, HD 현대미포 오늘 12시 기준으로 수익률을 잡았을 때 6%인데 더 올라갔죠. 자, 지금 HD 현대미포 한번 보도록 할게요. 8.87%, 약 9% 가까이 상승 성공을 했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자, 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고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에 대한 영향들을 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매매할 때 물론
공매도가 5년 만에 전면 개방했고 이제는 한 번 개방한 공매도는 당분간 중단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는 좋거나 싫거나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셔야 하는 동반자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뭐 달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매도를 여러분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공매도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용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공매도의 영향력에서 좀 더 비껴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러려면 그런 종목들, H전대 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꾸준한 수주를 바탕으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는 실적이 꾸준하게 쌓이고 있는 종목들은 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과열 구간에서 있는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오고 수주 모멘텀이 끊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열권에서 계속해서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에 이격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과열 구간이 아니라 단기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줬을 때 일본 기준으로 보면 현대미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2025년도 1월 22일부터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이 오랜 기간 하락 추세를 전 거래일이죠. 5.92%로 바닥을 찍고 올라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공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종목은 최근에 시장을 억눌렀던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죠? 바로 관세죠. 이 관세의 영향에서도 비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HD현대 미포의 경우에는 최근에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는 종목이죠. LNG 가스관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와요. 그리고 미국에서 LNG 액화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LNG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H전의 미포와 같은 LNG 선박들에 대한 수주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 선사와 선박에 대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선사와 선박에 대해서 해상 운송 서비스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정책이 밝혀지면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수주까지도 반사 수혜까지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저가에 내려왔을 때마다 공략을 하셨어야 되는 종목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그 결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됐을 때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러한 강력한 종목들을 한 종목씩 그리고 한두 종목씩 포트폴리오에 채워놓는다면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시장을 방어해주고요. 시장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계좌 수익률을 방어해주고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면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다른 종목들보다도 더 강한 상승세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 물론 나는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쉽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과열권에 들어갔을 때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오늘도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터치하고 나서 고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현재가 고가를 보면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어요. 단기 고점 이 매물들을 다 먹어 올리면서 한 번의 슈팅이 나와줘야 추가 상승세가 더 나오는데 그래봤자 오늘은 추가 상승 여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렸을 때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눌림폭 제가 잡아드리면 자 저는 이 종목 제가 혹시라도 제가 이 종목을 아직 공략하지 못했을 때 저라면 이 종목 10만 8천원 라인대에서 공략을 할 겁니다. 왜냐면 2025년 3월달 고점이죠. 최근 파동의 하락 파동의 고점입니다.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에는 지지라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10만 8천원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을 때 10만 9천원 라인대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H전대 미포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오늘 1313 챌린지에서 공략했던 종목들은 조금 이따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자 지금 이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고가 경신하려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직 공략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바로 내일 4월 2일
상호 관세에 대해서 결과가 발표가 나요. 그러면 저는 악재가 불확실성 악재가 반영이 되는 날, 그러면 이미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으로 인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이것도 2650선에서 불과 1거래일, 2거래일, 1거래일, 2거래일, 3, 4, 5거래일 만에, 그러면 딱 일주일이죠. 일주일 만에 2650선에서 2480선까지. 와, 엄청 많이 빠졌죠. 그러면 포인트로만 봤을 때에도 117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한 수치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이 하락에 대해서 선반영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4월 2일날 발표가 되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만한 굉장히 악재 최악의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이 저점을 한번 이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탈한다 하더라도 2470선에서는 반등하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이제 단기간에 위험회피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심리는 이미 다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2일날 상호 관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과치가 나오면 이제는 뭐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닥 찍고 나서 견조로운 상승 랠리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가 공매도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공매도를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됩니다. 공매도를 어떻게 즐깁니까? 공매도 그거 계속해서 주가를 떨구는데 어떻게 즐깁니까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공매도에 찾아보면 순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은 다 뭐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매도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의 자본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금지가 되었었죠. 저도 공매도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찬성하는 스탠스는 아닙니다. 다만 공매도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상한 기간 자체를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뭐 동일한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상한 기간을 갖고 공매도를 칠 수 있다 하면은 해볼 만한 게임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부분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조금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이제는 외국인의 유입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외국인의 수급들이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보면 답이 있습니다. 바로 저평가된 시가총액 상위주, 실적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저평가된 시총 상위주들은 외국인이 가만둘 리가 없어요. 나중에 이 종목을 나중에 끌어올려서 공매도를 치더라도 저가에서는 들어와 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시가총액 초대형주, 그것도 실적을 동반한 대형주입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굉장히 삼성전자 하면 너무 뻔해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뻔한 만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이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내가 매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했지만 다시 한번 박스권 안짝으로 들어왔고 이 오늘 박스권 상단을 저항받으면서 넘어가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제가 여러분들께 55,500원 라인대, 이 라인대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박스권 상단에서 1차 매수, 이 중간선 55,500원에서 2차 매수 유효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 이탈했고 두 번째 박스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 종목 55,500원 이하로 오면 담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라 하더라도 정말 국민주,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 뭐 이렇게 8만원대 7만원대 물려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박스권에 대해서 행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모아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들어 올려줄 때 어떤 수급들, 외국인의 수급들이 유입되는지를 체크하면서 공략을 하시면 가장 베스트고요.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종목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52,000원대까지는 가격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상호관세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55,000원대를 살짝 이탈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스권을 이미 오랜 기간 횡보하고 나서 뚫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뚫기 힘들었던 라인대를 많은 자금으로 뚫어냈기 때문에 이탈했을 때에 크게 오랜 기간
이탈시키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박스권을 올려줬을 때 상승하는 흐름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됩니다. 물론 이 종목 분할로 들어가셔야 돼요. 현재 구간에서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1000만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 300만원 정도 혹은 많은 비중을 투자해봐야 500만원 정도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눌렸을 때 55,000원 이하에서는 남은 비중 추가도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삼성전자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손실을 크게 보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 다 손절하고 삼성전자에만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리지만 정 내가 혼자서 하기 힘들다 하실 분들은 55,000원 이하에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55,000원 이하에서는. 그런데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는 공매도가 유입이 되고 변동성이 심화된 만큼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종목들 매일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셔서 이틀 만에 이런 14% 이상의 수익권대 만들어내셔야죠. 혼자 매매하셔서 삼성전자같이 무거운 종목, 물론 반드시 편입되어 있어야 될 반도체 업종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을 몰빵하시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나 아쉽죠. 따라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 그리고 이렇게 8주차, 9주차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을 수익률, 성공률을 만들어냈던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면 제가 또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돼요. 제가 어느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냐, 지금 보시면 댓글에서도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잘 올려주셨죠. 지금 원래 1개월에 88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댓글 보시면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대만 절반 50% 할인 이벤트가 들어가요. 제가 댓글만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댓글 다 보이시죠? 가격대, 그리고 밴드 여기 밴드 눌러보시면 밴드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 밴드에서 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서 여기서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오늘도 1313 챌린지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니까 그런 종목들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공략 시점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만 하고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좀 더 유익한 내용들, 그리고 4월 2일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고 나서 앞으로의 상승하는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종목들로, 그리고 좋은 컨텐츠들로 준비해 올 예정이니까 이 밴드 참여해 보신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무료 교육방 방송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전략들을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